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멘탈 마스터 1호 하마돼지 박영권 박사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계곡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 이 계곡에 오면 이 흐르는 물소리, 그 다음에 새소리, 또 피부에 전해지는 바람,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연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저는 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멘탈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멘탈 충전소에서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멘탈 상담과 코칭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은 코치, 지도자의 폭력이 얼마나 운동선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이나 사례들을 자세히 말해버리면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 과정에 훈련을 하다가 조금 깨름을 피웠나 봅니다.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계속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그때 욕을 듣고 뺨을 3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코치 선생님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고 합니다. 코치의 폭력은 의도는 열심히 해라, 좋은 결과를 내라, 그래야 네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운동 선수 입장에서는 코치로부터 받은 폭력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선수는 코치만 보면 몸이 굳어지는 그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트라우마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의 기저에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트라우마. 우리가 트라우마는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트라우마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트라우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죠. 트라우마란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 트라우마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경험만 했고 기억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전체성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트라우마 경험을 따로 트라우마 기억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뇌에서는 통합되지 않는 별도의 트라우마 기억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 기억은 바로 우리 뇌 전체성에 큰 구멍을 내죠. 자, 뇌 전체성에 큰 구멍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이 트라우마 기억이 뇌의 건강한 전체성에 걸림돌을 만들어 버린 거죠. 뿐만 아니고 이 트라우마의 강한 정서가 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트라우마 이전의 개인의 존재와 트라우마 이후의 개인의 존재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트라우마 이후에 모든
지각은 트라우마로 채색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뇌는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기억이 뇌에 강한 꽈리를 털고 있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성시켜야 되죠. 특히 트라우마 그 기억과 관련된 미세한 자극, 중요하지 않은 작은 자극도 전부 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자극만 주어져도 자신의 뇌를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 당시의 상태로 빠르게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본인은 실존적 존재로서 현재에 존재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미세한 자극에도 자신의 상태를 대단한 각성 상태, 대단한 경직 상태, 심지어는 강직 상태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이 현실에서 뭐 되고 있나요? 재현되고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의 환경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는 자기 상실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죠.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죠. 자신감은 자기 효능감이 축적돼서 형성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직접적 성공 경험을 많이 할 때 축적됩니다. 그리고 간접적 성공 경험,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보고 교훈을 얻어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그런 회로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죠. 세 번째는 언어적 칭찬이나 설득, 격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자기 효능감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나 또 게으름, 코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폭력을 당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고 수많은 긍정적인 자원과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축적돼야 될 그 신경회로에 충격을 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강한 충격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제 그러한 충격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충격받았던 그 사건, 그 사고와 관련된 기억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바로 트라우마 경험과 관련된 강력한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어버리죠. 제가 앞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용 신경회로는 일반적인 신경회로에 우선해서 발현됩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우리 대부분의 무의식으로 했다, 뭐 잠재의식에서 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뭘까요? 바로 뇌에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목욕탕 가면 내 몸을 씻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도 특정한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모든 걸 뭘 하고 있습니까? 패턴화되고 습관화시켜놨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전용 신경회로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전용 신경회로가 성공 경험, 격려 또는 간접적인 성공 경험 이런 것들로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뭘로 강화되어 있다는 건가요?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 강렬한 정서적 경험, 그것도 부정적 정서적 경험이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있으면 우리 뇌는 항상 각성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되고 계속 그러한
자극들을 찾게 됩니다. 본인의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트라우마 상태로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찾나요? 과거 트라우마 그 경험과 관련된 자극들이 있는지를 계속 살피게 됩니다. 없다면 자기 내면에서 만들어서까지 트라우마 경험 당시의 그 정서를 불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자, 코치의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러한 폭력이 선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선수가 불필요한 사고나 행동을 하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릇된 왜곡된 그런 판단과 그러한 믿음 때문에 선수를 망가뜨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러한 폭력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인간성을 말살한 거예요. 인격을 말살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나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1등이 되면 뭘 합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만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코칭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정당화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멘탈 코칭 센터에서 운동선수들을 상담하고 또 코칭을 하다 보면 이 선수는 대단한 민감성을 갖고 있구나. 이 민감성을 긍정적으로 살린다면 대단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선수들 중에 바로 코치의 폭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민감성이 트라우마 기억으로 저장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치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코치는 그 빠른 결과를 내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소 돌아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성적을 내기 위한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런 단편적인 판단 때문에 한 선수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코치나 또 스포츠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러한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적지만 아직도 멘탈 코칭을 하다 보면 그러한 코치의 잘못된 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 체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아주 교묘한 그것이 우리 선수들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넌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너 경기에 뛸 수 없어.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선수를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비하하는, 부정적인 신경 회로를 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자원과 에너지가 다 말살되어 버리는 경우도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칭의 3대 철학이 뭔가요?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는 이미 선수 안에 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훌륭한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코치가 뭔가를 선수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수 안에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 그걸 일깨우고 성장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코치는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칭의 3대 철학의 입각에서 본다면 그 어디에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빠른 결과를 내는 그 코칭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선수들에게 가하는 코치의 폭력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게 법으로 단죄할 만큼 큰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코칭이 한 선수의 뇌를 망가뜨린다면 이거 큰 범죄 행위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수에게 행하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도자가 더 나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폭력보다 더 나은 코칭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나은 코칭 방법을 쓰지 않고 단순한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또 폭력을 가해서 집중을 시켜서 결과를 내는데 집착하다 보면 더 큰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운동선수는 멘탈 코칭을 통해서 본인이 코치만 보면 몸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몸이 굳어지는 그 상태, 그걸 벗어나는 멘탈 훈련을 통해서 그걸 극복했지만 그러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미친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한 비용도 부담이 되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도 선수들에게 폭력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코치는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화를 할 수 있겠지만 선수 본인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기억이 되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 성공 자원은 누가 갖고 있다? 선수 자신이 갖고 있다.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선수 안에 있는 그 긍정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뭐 해주는 사람이다?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다. 서포트는 뭐 해주는 것인가? 결국 직접적 성공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선수를 도와주고 간접적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언어적 칭찬, 격려, 설득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걸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지속한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멘탈 코칭을 받았을 때 그 선수가 운동선수로도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직업에 다른 분야에 뭔가를 도전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을 축적할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은 운동 선수들 멘탈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폭력 행위로 인해서 선수가 의기소침해지거나 불안 장애를 겪거나 또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서 입설을 겪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